물건이 싸다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경매에 임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을 4가지로 꼽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권, 법정지상권 같은 권리관계라든지 하자는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낙찰자 몫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 할 때 물건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어쨌든 간에 건물 주인한테 비용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다 오롯이 떠안아야 된다. 경매에 대해서 아무래도 입찰을 하려면은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경매 강좌를 뭐 직접 들으시는 것도 좋고 뭐 책 보셔도 되고 요새 뭐 유튜브도 또 좋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지식 스펙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명도 소송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구입 자금이 전세 보증금이 전부다 할 경우에는 조금 자금 계획도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되고 뭐 대체 거주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전세 만기일에 맞춰서 뭐 세입자가 뭐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곳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모텔이나 호텔에서 또 투숙하는 분도 받고 또 아예 이제 짐을 이삿짐 센터에다가 맡겨놓고 뭐 부모 집이나 아니면 뭐 친인척 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제법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매는 일반 매매와는 달리 자금 마련이나 입주 미스매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생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시세 판단을 현재 기준가로 잡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건데 향후에 시세가 더 우하향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시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를 기준으로 시세를 잡아야 되느냐? 당연히 대단지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죠.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단지를 설사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의 랜드마크 아파트 시세를 보고 입찰가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구수가 크면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두 개가 거래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시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홀로 아파트 단지는, 소규모 단지는 시세 포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지가 일종의 시장의 풍향계이자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전국에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곳이 6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법원마다 어떤 곳은 20%, 어떤 곳은 30% 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익형 부동산 낙찰을 하나 받아서 노후에 뭐 일종의 이제 현금흐름 캐시플로우로 좀 삼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제법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률이 탄탄한지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변수가 금리하고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모든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격은 재평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금리 시절에 형성되어 있던 가격은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에 맞춰서 적정 가격을 나름대로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불황이 계속되면은, 침체가 계속되면은 세입자가 장사 안 된다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교적 공실 가능성이 없는 곳을 골라야 된다는 측면,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대출이자 내고 나면은 오히려 별로 남는 게 없는, 그죠? 이런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익형 부동산을 사실 때는 세입자가 좋아하는 곳, 그리고 공실이
안 될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역세권이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 뭐 상업지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아무리 싸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이런 외곽 지역 이런 데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한마디로 수익을 예상하고 사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자면 수익을 내기까지 그 세입자의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건물 주인의 어떤 시각보다 세입자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안목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응찰하실 때 친구분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기가 장사 잘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토지는 지금 뭐 황금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유동성이 결국 낮아지면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못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차익보다는 실사용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살상 끈기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경매를 처음에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가 빌딩 이런 걸 입찰한다면 머리가 아프겠지만, 어찌 보면 단순 물건이 있잖아요. 아파트나 뭐 이런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입찰할 수 있다. 요새는 보면은 웹사이트인데 들어가면은 어지간한 권리 분석은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은 저는 전문가보다는 고수보다는 초보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한두 번 시도하다가 중간에 간두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번 먹으면 끝까지 인내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자세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걸 선호의 일관성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선호하면은 나 경매를 통해서 난 내 집 마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생각 안 하고 그쪽만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매는요, 잔재주보다는 이제 아시죠? 이런 끈기, 인내력이 더 중요한 미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라. 경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남의 불행을 사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좀 가슴이 아프다면은 뭐 굳이 경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급권 매물도 많고 2023년에는 분양도 할자 중심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경매는 어쨌든 실소유자에게 싸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제 원 오브 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어떤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권리 분석과 자금 마련 계획, 그 다음에 시세 판단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보다 임대 수익률, 그러니까 건물 주인보다는 사실상 세입자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공실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끈기, 이게 가장 경매의 큰 미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이제 경매 강좌 같은 거 들으시면은 동료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정보도 서로 나누시고 같이 또 응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부부끼리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주로 분석을 이제 같이 해보고, 뭐 입찰은 두 분 갈 필요 없잖아요.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메신저로 보내거나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나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그런 분업 체계도 또 다른 어떤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는 바로 끈기와 인내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